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2 문제풀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과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 주차별 문제들, 이런 거 문제풀이 시간에 지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15주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이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방식은 중간고사와 똑같이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풀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작 바로 전에 문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과제 7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제 7,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12개 회사에 대한 광고비를 설명 변수로 하고요. 광고비와 매출액, 그 매출액이 반응 변수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한 SPSS 결과이다. 출력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반응 변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 x가 이제 설명 변수입니다. 요게 설명 변수, y가 반응 변수 더하기 엡실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차 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첨자를 i라고 이렇게 써주죠. i라고 그쵸? 엡실론 i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정해내는 게 뭐냐면은 y는 알파 헷 더하기 베타 헷 x라고 하는 하나의 회귀식을 우리가 찾아내요. 이 알파를 이걸 모수라고 부르죠. 이거를 절편 이렇게 부릅니다. 절편. 이 베타라고 하는 걸 용어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 알파와 베타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추정한 값을 우리가 알파 헷, 베타 헷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하면 이게 1차식이죠. 1차 직선식. y는 알파 헷 더하기 베타 헷 x라고 하는 이게 추정 회귀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요 이제 결과를 보면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r 제곱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정계수는 r 스퀘어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r 제곱이라고 쓰이는 거고 0.979 나온 겁니다. 결정계수 값이 0.979다. 결정계수 값은 0보다 크고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제 결정계수인데 0.979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밑에 가 보면 이제 요 계수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계수 부분에 비표준화 계수 여기 32.848, 15.972 요것이 바로 얘가 알파 헷, 얘가 베타 헷인 겁니다. 아시겠죠? 상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절편이에요. 그리고 광고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명 변수가 지금 광고비죠. 그죠? 설명 변수가 광고비. 그러니까 그 설명 변수 이름이 여기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비에 대한 회귀 계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귀 계수. 요거를 우리가 회귀 계수라고 하면서 요것은 절편, 요건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보고 추정된 회귀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y가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라고 쓴 거고요. y는 32.848 더하기 15.972 곱하기 광고비 이렇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면 y는 32.848 더하기 15.972x다. 이렇게 추정 회귀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해석은 요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절편은 그다지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아요. 이 절편 15.972가 무슨 의미냐?
광고비가 한 단위 늘면 매출액은 15.972만큼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숫자 데이터가 광고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단위가 여기 숫자가 이제 데이터로 주어진 게 그 데이터가 단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광고비가 1000만 원 증가할 때 매출액은 1000만 원을 여기다 곱해지니까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에서 요걸 좀 보세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 기울기는 유의 확률, 이 기울기는 보통 유의하지 않아도 빼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 관심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밑에 거 기울기의 유의 확률.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시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거는 이제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의 확률 요거 여기서 검정하고자 하는 규모가설이 뭘까요? 규모가설. 자, 여기에서의 규모가설은 바로 뭐냐면 이 개수. 실제로 여기에 회기 개수로 썼던 거 요 베타 값 있죠? 요 베타가 0이다. 베타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설이에요. 베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변수는 회기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x라는 설명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그렇죠? 이 베타가 0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변수 x가 유의하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이냐. 근데 유의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0.000. 이건 실제로 0이 아니라 0.000보다 더 작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유의 수준으로는 5%, 0.05 또는 1%, 0.01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유의 확률이.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합니다.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이 매우 작으므로 여기는 값을 뭐라고 쓸 수가 없겠네요. 0.000 나와서 매우 작으므로 규모가설 베타가 0,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죠. 기각한다는 얘기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x는 y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광고비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설명 변수로 가져온 광고액은 매출액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 결정계수, 요 결정계수도 회기 모형에서는 꼭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정계수 중요합니다. 이 결정계수 값은 뒤에 문제의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결정계수를 해석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정계수 값은 0과 1 사이인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축한 이 회기 모형 있잖아요. 이것이 설명력이 좋다. 그러니까 R² 결정계수는 우리가 구축한 이 회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설명력이 97.9%다. 이 얘기가 뭐냐면 Y 변수, 반응 변수죠. 매출액 변동, 매출액이 이제 변화할 텐데 그 변동의 97.9% 정도를 누가 설명한다? 설명 변수가 설명하고 있다. 설명 변수가 그러니까 y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 x가 변해서 y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얼마만큼 변하게 되느냐? 설명력이 어느 정도냐? 97.9%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y 변동의 97.9%를 x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축한 이 회기 모형이
97.9%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회기식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97.9% 조금 더 풀었으면 매출액 변동의 97.9%를 광고액의 변동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인과관계로 반드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쵸? 꼭 인과관계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이 회기식의 의미가 y 값이 언제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y가 이제 변동이 있을 건데 그 y가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채택한 이 설명 변수로서 이만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회기식이 그만큼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반드시 x가 원인이 돼서 y가 나타나느냐 꼭 그런 거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 변수는 하나예요. 영업수익 평가지수라고 하는 Y라고 하는 반응 변수가 이게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반응 변수는 하나고 설명 변수는 네 가지예요. X1, X2, X3, X4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Y를 설명하는 설명 변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시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중이라는 의미가 설명 변수가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반응 변수는 여전히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모형을 여기다 쓰면 y를 설명할 때 여기에 이제 절편이 있겠고 그다음에 x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의 개수가 이제 베타1이라고 쓰죠. 자, x2는 개수를 베타2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베타3 x3 더하기 베타4 x4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x들이 전부 다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절편까지 해서 y를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네 개의 변수들이 y를 100% 설명하지는 못해요. 영업수익 평가지수가 이 네 개의 점수로 100% 결정되지는 않죠. 여기에 뭔가 오차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돼요. 알파,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4 이런 것들을 이제 회귀 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귀 계수. 이 회귀 계수를 추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간단히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알파, 베타들을 추정을 해요. 값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y는 알파 헷 더하기 베타 1 헷 x1 베타 2 헷 x2 베타 3 헷 x3 베타 4 헷 x4 이런 추정된 회귀식을 우리가 나중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 값들 설명 변수 값들을 알면 여기다 넣으면 y 값이 예측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알파 값, 베타 값들이 얼마로 추정이 됐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요 표에서 여기 비표준화 계수라고 하는데 이 b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수라고 하는 거 요게 알파 값이에요. 창의력 평가 시험이라는 게 요게 x1이고 요게 x2, x3, x4예요. x1의 개수가 0.142, x2 단순 추론 평가라고 하는 것의 개수
0.845로 추정이 된 거죠. 이게 베타2 해제예요. 베타3 해시 마이너스 0.272, 베타4는 0.763으로 추정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정한 선형 회귀식. 자, y는 73.155 더하기 0.142 곱하기 x1. 그죠? 0.845 x2 마이너스 0.272 x3 플러스 0.763 x4 요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의 확률 또는 이제 t값 유의 확률 요걸 t값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면 좋겠지만 일단 유의 확률만 먼저 봅시다. 유의 확률을 보고 그러면 이 유의 확률은 각각의 회귀 개수들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건데 요것만 볼게요. 요거 0.168이라는 거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x1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베타1에 관련된 거예요. 베타1이 0이다 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해보니까 여기서 유의 확률이 얼마가 나왔다라는 뜻입니까? 0.168이 나왔다. 0.168은 뭐 유의 수준 0.05라든가 0.01보다 훨씬 크죠. 그죠?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5로 쓴다라고 하면 유의 확률이 요거보다 커요.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해요, 못해요? 기각 못함. 기각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타1이 0이다라는 거를 기각을 못하니까 여기서 베타1의 값이 0.142라고 추정돼서 나오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x1이라는 변수는 유의한 변수예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예요? 유의하지 않은 변수죠. 왜요? 개수가 0이 된다는 거는 y를 설명할 때 x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밑에 x2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x2에 대한 거를 보면 유의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x2는 유의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유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제 t 분포에서 뽑아냈고 요 t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를 t 통계량을 가지고서 뽑아냈기 때문에 t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유의성 검정을 할 때 t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유의 확률만 해석할 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세요. 각 설명 변수의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요거를 살펴봤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살펴보면 0.168, 0.000, 0.113, 0.00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유의 수준 5%에서는 자, 어때요? x2와 x4는 유의한 변수이고 x1과 x3 요거는 유의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x1과 x3는 회귀개수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했다. 그리고 x2와 x4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게 요 두 번째 표, 요 분산 분석표를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회귀 모형 잔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회귀 분석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를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이 분산 분석표는 이 모형에 대한 유의 확률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 확률이 나오면 이게 검정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검정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이 뭐냐면 모든 회귀개수가 다 0이다예요. 베타1 그러니까 기울기가 전부 얘 다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냥 그쵸? 3 베타4 자, 이 회귀개수가 전부 다 0이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개수가 전부 다 0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설명 변수를 x1부터 x4까지 4개를 갖고 왔는데 회귀계수가 다 0이다. 이게 규무가설이에요. 그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도입한 설명 변수가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네, 그게 규무가설이에요. 그러면 유의 확률을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럼 이 규무가설 기각해요, 못해요? 예,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무가설 기각하잖아요. 근데 유의 수준을 우리가 0.01, 1%로 본다 해도 그거보다 유의 확률이 작아요. 따라서 규무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산 분석표에 나오는 유의 확률은 대부분이 다 작게 나와요. 예, 요게 크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값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입한 모든 설명 변수가 다 의미 없는 변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의 확률이 크게 나오는 경우는 그닥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나왔다라는 것은 규무가설을 기각했고, 규무가설을 기각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변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유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의 확률을 보고 이거 회귀 모형이 굉장히 유의하구나.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 분석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도입한 모든 설명 변수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지, 내가 갖고 온 모든 설명 변수가 전부 다 유의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 유의한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변수가 유의하고 어떤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지 이렇게 요 밑에 있는 표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회귀 모형, 분산 분석표에서의 이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은 이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뜻이 모든 설명 변수가 다 유의한 변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유의하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설명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규무가설을 기각했다라는 뜻은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가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해석에 분산 분석표의 F값 및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자, 요거와 요거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유의 확률 요걸 볼 거예요. 유의 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유의 수준 5% 또는 1% 하에서 규무가설을 기각한다. 근데 그 규무가설이라는 게 뭐냐? 모든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다. 라는 게 이제 규무가설이에요. 근데 그걸 기각하니까 모든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가 0은 아니다. 그 뜻은 뭐예요? 모두 0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 즉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있던 표에서는 제가 아까 단순회귀에서 뭘 잘 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 R제곱, 결정계수, R스퀘어, 이 결정계수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결정계수가 0.959예요. 그러면 요 회귀식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갖느냐? 95.5%의 설명력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반응 변수, 여기서는 반응 변수가 뭐였죠? 영업수익 평가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입한 4개의 설명 변수 있잖아요. 그 4개의 설명 변수가 95.9%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y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확률 변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동을 가질 거예요. 그 변동하는 것에 이 분산의 반응 변수 분산의 95.9%를 4개의 설명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귀식의 설명력이다. 또는 내가 도입한 4개의 설명 변수 있죠? 그것의 4개 설명 변수의 설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정계수고요. 결정계수의 이제 데피니션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귀식의 설명력
조금 구체적으로는 반응 변수 변동의 몇 퍼센트를 설명 변수들이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갈게요.